지금부터 허민 국가유산 청장 취임 언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민 청장께서 새 정부 국가유산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는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해 청장과 담당 국장들이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고, 석조전 오늘 방문하신 김에 그 석조전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독수공관리소 박희원 학예공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설 다 마치시고 12시 10분에 오찬장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찬까지 가급적이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가유산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면에 있는 테이블에 계신 분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최복은 차장입니다. 황권순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윤복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이종희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윤순호 무형유산국장입니다. 이종훈 역사유적 정책관입니다. 김동대 자연유산국장입니다. 청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가유산청 노동조합 황진규 위원장입니다. 이어서 배석한 간부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기성 교학처장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임종덕 원장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정용재 관장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은석 소장입니다. 국문유적본부 이재필 본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새 정부 국가유산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석조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죄송한 말씀은 제가 오늘 50일이 됐는데 취임 이후에 좀 늦게 취임 간담하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취임 후에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 뭐 국가 행사 그리고 내부 행사 또 뭐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장 방문이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늦게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바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쭉 보면은 이제는 오늘 제가 좀 짧게 한 15분 여러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들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국민주권정부로서의 국가유산청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많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언론인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그리고 여러 격려를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하는 페이지 보면 크게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크게 세 개의 어떤 큰 대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K-헤이트를 향유하는 열린 국가유산을 실현해 보겠다. 이거 국민과 함께한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과거에 보면 이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이 작년 5월에 바뀌었지만 그전에 문화재청이었습니다. 그 문화재라는 개념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규제라는 거, 어떤 속박이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과 함께 하면서 규제도 좀 풀고 국민과 함께 그 다음에 건설 현장 선수단과 함께 저희들이 촘촘히 그리고 똑똑하게 대화를 열어가면서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안전 문제나 이런 자연재해 문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기후변화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전히 지키고 그리고 온전히 누리는 그런 국가유산을 만들어보겠다는 하나의 큰 틀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큰 틀은 역시 이제 K-헤리티지입니다. K-컬처의 가장 뿌리의 근간은 K-헤리티지고 그런 K-헤리티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K-컬처의 300조 시장에 K-헤리티지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문체부의 일도 함께 저희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K-헤리티지 기반을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시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런 AR 이용한 컨텐츠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인 브랜드로 하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남북 관계되는 그런 그 유산에 대한 서로 복원이라는 교류라든가 이러한 그 밑거름을 남북 관계 밑거름을 그리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역시 조직이라든가 인사 예산에 대한 혁신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조금 탈피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 혁신 TF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규제 조정 TF를 지금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가동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가면서 진짜 국가유산청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그 다음에 어떤 신성장 동력에 맞춰서 일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1페이지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큰 틀은 국민과 함께하는 K-헤리티지를 향하는 열린 국가유산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제목으로는 역시 이제 미래를 이어가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장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본연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외장유산에 대한 것들은 지속하면서 거기에 이제 유형, 무형 유산에 대한 가치 발굴도 하면서 특히 우리 곧 해양소가 하고 있는 수중고고학의 발굴은 세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도 발굴을 시작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발굴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의 보존 기술과 수중 발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계속 지속하게 나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존에 했던 거 좀 기반을 해서 이제는 이제 신규 발굴 분야도 우리 시대에 맞게끔 최근 50년 미만에 되어 있는 발굴들을 죄송합니다. 근현대 건축유산이라든가 특히 철도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소라든가 탄광에 대한 근현대 유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중문화유산이라든가 민주화유산, 생활유산이라든가 이거 주거나 음식, 의복 같은 경우는 결국 K 컨텐츠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정보유산이라든가 과거의 PC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기억유산이라든가 다문화 이주유산 같은 경우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풀어서 새로운 국가유산을 발굴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우리가 유형별로 보존하고 전승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건축 우리가 보면 전통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 건축이나 우리 유산에만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기와를 같은 한옥을 고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전통 재료를 저희들이 이제 특허 공법으로 만든 것들을 국민과 함께 우리가 좀 풀어주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들 비축하고 공급하고 그런 수리 분야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지원해 보겠다.
그리고 결국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후변화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자연유산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립자연유산을 우리가 건립하겠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유산이 되면서 현재 문화유산, 그 다음에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그런 밸런스가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과 만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화된 국립자연유산을 건립해 보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산들이 거의 많은 인구 소멸 지역에도 많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또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와 함께 지역에, 그리고 인구 소멸된 지역에 활성화되는 그런 동력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콘텐츠도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철화든가, 그 다음에 전통 의리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체 지식 같은 경우를 잘 조사해서 경우에 따라 드라마라든가 웹툰도 만들어보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은 결국 국민 일상 속으로 더 가까워진 국가유산의 의미로 현재 지금 저희들 이번에 지금 공보리 공릉이 여러분 평균 지금 하루에 한 4,700명, 한 5,000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야간을 개방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야행 프로그램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이 알리는 그런 확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중문화 축제도 곧 이제 10월달에 하는데, 그 다음에 조선왕릉 축제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한 20억씩 해가지고 좀 정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그리고 여기 고생하는 분들이 공무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처우 개선으로 해서 조금 돈이 3.8% 정도 올랐고, 11명 정도 더 충원해라고 저희들 기재부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창덕궁에서 이제 지난해 했던 왕비 옷장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1시간 만에 예약이 끝나볼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해 가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유산에서 특히 동굴 같은데, 지난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쉼터로 약간 제공했었는데,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국민들에게 좀 더 특별한 휴식과 그 다음에 치유 공간으로 좀 더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승 같은 예길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좀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똑똑한 규제 계획인데, 결국 이거는 저희들 보존하고 활용을 같이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들 어느 지역에 매장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신고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좀 먼저 없애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벌써 규제가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느 매장에 대해서 발굴할 지역들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함께 먼저 선회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서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전 영향 협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굴 현장은 항상 합동지원단을 우리가 투입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겠다. 다시 말해서 촘촘하게 하면서도 똑똑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유역을 가지고 크게 그리는 것보다는 아주 촘촘히 그려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발굴해야 할 곳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국민과 갈등을 좀 최소화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발굴지가 결국은 좀 슬럼화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아지는 그러한 어떤 도시로 변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었는데, 결국은 경주 황해단길 한 예입니다. 한 120억 투자했나요? 투자했는데 과거에 발굴지 황해단길 주변에 저희들 10년 전에 볼 때는 거의 점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술집 이런 식으로 약간의 슬럼화되는 그런 지역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한 120여 원을 투입시키면서
돌담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붕이라든가 지화라든가 다 이거 지원해줌으로 해서 지금은 경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9대 지역의 역사문화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발굴 조사도 하면서 그 지역도 정비하고 지역도 경제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에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를 이제 좀 넓혀서 기초 단위까지도 역사 문화권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되는 그런 광역 단위도 저희들이 정비해 가면서 한쪽은 보호하고 한쪽은 지역을 명소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경관인데요. 사적지 같은 경우가 좀 낙후된 경관이 많이 있어서 경관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역시 주민의 삶도 우리가 향상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주변 정주 공간 그런 거 개선도 하고 가로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령역 같은 생활 기반도 저희들이 개선하고 사랑방이나 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또 뭐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고 확장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근현대 역사 문화 다시 말해서 목포나 공산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이런 곳 근현대 역사 문화가 많이 있는 곳도 결국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관광화해가는 그런 것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 소재에 있는 그런 것도 특별한 유산의 방문 코스 요즘은 여권에 스탬프 찍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5년 우리 10개 코스였고 76개 거점이었는데 이제 27년까지는 15개 코스를 늘려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야행도 하는 거고 전통 산사도 해당되지만 서원이라든가 어떤 고택 같은 경우도 활용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유산 방문회를 좀 더 지속적으로 1년 더 해가면서 자생력 키우고 그 다음에 소규모 마을 유산도 저희들 지원해서 국민과 함께 그 다음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재난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지만은 이게 날이 이렇게 수시각각으로 또 지역에 따라 수시각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측이 어렵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점 대상을 선정하고 통합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바로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특히 초등 대응반을 지금 행정 지원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지금 카톡에 지금 17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한 돌봄이라든가 그다음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지자체 인력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재난이 일어나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초등 대응반 체제를 저희들이 이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 보도 되도록 하는 그런 재난 안전에 관련 법률도 지금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고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아니 올해에 비해서 올해 45억 예산이면 내년에는 2배가 정액이 된 108억으로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이제 큰 틀에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K-헤리티지에 대해서 글로벌 유산 강국으로 저희들이 또 나아가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엔 우리가 AI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디지털 기반인데 결국은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AI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AI에 의해서의 아니면 어떤 요즘은 해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역사가 왜곡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그러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 세계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AI 어떤 전문 해설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어느 나라나 세계 어느 사람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볼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는 그러한 LLM 대규모의 어떤 언어 모델을 저희들 만들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만들어서 전 분야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사람들 공유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야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연구개발 R&D 예산도 우리가 가지고 함께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확산인데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3D 원천 자원 같은 걸 확산해서 대규모적으로 원천 IP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 산업을 국민에게 지원하는, 그리고 무료로 3D 원천 자원 그런 그 IP를 무료로 개방해서 그런 마켓에서 3D 원천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는 결국 K컬처의 원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조 시장의 K컬처를 내걸고 있는 현재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서 저희들의 원천은 K헤리티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K컬처의 뿌리인 K헤리티지를 가지고 글로벌 확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공릉만 보더라도 K관광 3천만 시대를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릉문화축전이라든가 조선왕릉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밤에도 개방하고 해가면서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관심이 있었던 그 경복궁 프레그 스토어와 그 문화상품 그 샵을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셔서 내년에 설계 들어가서 27년 말에는 저희들이 잘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공간은 현재 지금 중앙박물관과 그다음에 문체부와 저희들과 함께 TF를 꾸려서 지금 바로 서로 상생의 길로 가보는 그런 걸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VR과 AR 융합하는 실감의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한 해로 지난달 8월에 우리가 신년복의 미인도를 우리가 VR 영화로 만들었는데 호주 멜버른 국제영화제 XR봉을 초청이 됐었습니다. 한 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DDP에 전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AR, VR 자료들이 레드다 디자인 월드 2025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저희들이 국가유산 채널 유튜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구독자가. 그래서 고무적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내판에 대한 정부의를 대대화해 보겠다. 다시 말씀, 국내 지금 옛날 문화재청에 만들어졌던 안내판이 결국은 이제 좀 노후되고 훼손돼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전환된 안내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면 내년에 7월에 부산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의제를 가지고 현재 지금 유네스코하고 여러 곳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 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가 파리에서 열리는데, 그때는 의장국으로 가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저희들만의 차별화되고 가치 있는 그리고 이런 그런 우리 세계유산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통령 훈령으로 결정이 돼서, 그리고 저희 국가유산청이 현재 저희들한테 사업단을 저희들에게 내부에 두게 돼 있어서 저희들 외교부하고 문체부하고 국교실과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내년 세계대회를 세계유산위원회가 차질이 없도록 만방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 세계유산 등재라든가 기록문산 등재라든가 그 다음에 모형도 등재 같은 경우도 저희들 폭넓게 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알다시피 이제 방구대 안각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어떤 의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제 중에서 우리가 위험한 유산에 대한 의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의 그 지역과 함께하는 훼손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유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저희들이
이코모스 위원장하고 이크롬 위원장하고 지난번 방한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는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현장과 그리고 국제회의장과 그다음 현장과 함께 이어서 저희들이 논의해보는 그런 커다란 일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7페이지에는 역시 APEC입니다. APEC에는 세계정상회의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열리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성적대왕 신종의 타종에 대한 걸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타종 시험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경주박물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의 그 말씀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APEC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것이 전 세계 울림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의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국제 그리고 유산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것을 환수하고 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27만 7천여 점이 지금 해외에 소재 유산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의 원칙은 지난 말씀드린 대로 불법하고 부당하게 반출 유산은 반드시 회수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그 정당하게 어떤 가인 그 유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워싱턴 DC에 있는 주 대한민국 공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 국가유산청 건물로 매입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공사관에 그 많은 우리 국민들, 미국의 소재 국민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행하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그 미술도 가 있고 여러 발 스미소니언에 있는 한국관 같은 데도 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법은 다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남북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저희들 물꼬를 트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금강산이 이번에 세계유산이 됨으로 해서 전 세계 관심이 끌어있고요. 그래서 금강산에 대한 것을 저희들 민간교류로 조계종과 함께 다시 풀어보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중이고 통일부하고도 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에서 우선은 남북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것이고 2007년에 저희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듯이 이제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금강산 유점사도 서로 복원하고 합의를 했으나 아직 그것이 막힌 관계로 다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불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백두산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성 쪽이라든가 그 과거에 복원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금강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 청에서 정부 통일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문체부로 상의해 가면서 민간교류의 물꼬를 한번 터보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요즘 트르키에 가서도 발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루의 마추픽추도 저희들이 지금 팀이 내년부터 나가서 일을 하게끔 하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이런 유산도 저희들의 보존과학 기술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저희들이 좀 전수하고 알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가유산의 그 다음에 세계유산의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제로 이번에 경복궁에 낙서가 있었는데 거의 8시간 만에 낙서를 딱 지운 것은 여러분이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보존과학에 그동안 했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페이지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런 말씀 죄송한데 공무원직 사고방식 이런 말씀 죄송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시는 불구하고 제가 보는 눈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재 그 TF팀을 두 개 가동하고 그다음 인사 문제도 저희도 효율적으로 하고 다면적 평가도 하고 내부 평가도 해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국가유산청이 갖고 있는 그 위치나 건물이 그다음에 사업소가 전국에 뻗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서해안 쪽이나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 거의 그 직원 선생님들 유배지로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에게도 결국은 보람차게 일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데 도움되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우리가 TF를 가동했고요. 그 지침은 제가 만들어 다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다 잘 꼼꼼히 예산도 잘 촘촘히 일을 해가면서 국민과 함께 저희들이 주는 그 공복으로서의 자세로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그리고 저희 그 국가유산청이 정말 이제는 우리 내부를 잘 다독거리고 우리의 콘텐츠가 세계화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을 알리고 그리고 세계화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장내 좀 테이블 정리를 위해서 좀 기자분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님 잠깐 말씀드리면은 음악을 좀 꺼주시죠. 잠깐 말씀드리자면 청장님 7월 17일 날 그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이번에 저희가 취임 간담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 현장 방문과 주요 인사, 국내외 주요 인사 이렇게 면담하신 현안들을 좀 뽑아 보니까 약 50여 차례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익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지금 촘촘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좁고 좀 약간 공기도 좀 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전장님 그 주요 정책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정책 말씀도 듣고 기자분들 이렇게 타이프 치는 소리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가 좀 속초전이 아닌 백악관인 것 같고 그 기자님들은 저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님들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불편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해 드리면은 소속과 이름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인현우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장 눈길이 갔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시대 유산, 50년 안 된 유산 발굴을 보존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와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유산 보존 정책이 마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열거된 유산 사례를 보면은 좀 기존에 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뭐 여러 역사박물관, 뭐 민주화 운동 기념관 그리고 좀 민간에도 그런 것들이 그런 보존 노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업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종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작년에 근현대 문화유산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들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는 걱정도 좀 많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목록화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공모전을 진행하는 정도이고요. 아까 제도적인 측면 궁금해 해주셨는데 아직은
지정유산, 등록유산에 비해서 당해유산에 대한 지원 체계는 뭐 지정이나 등록만큼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대신해 드리고 작년에 공모전 우수 사례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유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안내를 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에베레스트 등정 기념 표식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었는데요. 그 협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그 관심을 끌만한 게 없었는데 이런 공모전을 통해 우수 사례가 되고 또 앞으로는 선정이 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적으로는 목록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목록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또 공모전을 진행해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선정된 것들이 예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가 다시 등록문화 혹은 지정문화유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설계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세계유산의 유무형, 그 다음에 기록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보면 한 100년 전부터 해서 저희들이 탄광에 관련된 탄광, 금광 뭐 이렇게 많이 채취되면서 그 사이에 철도들로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탄광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철도의 레일의 역사, 이런 것들 안에는 우리의 국민들의 오래된 삶이 들어있고 그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함께 들어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또 즐겼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제는 근현대 산업에 대한 유산도 저희들이 한번 활용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은 조금 전에 간발의 차이로 늦으셨던 국민일보 손영욱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일보 손영옥 기자고요. 취임 축하드립니다. 50일 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갖게 됐는데요. 질의를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려운 거, 하나는 쉬운 걸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 먼저 하고 쉬운 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인상은 문화유산 정책이 발굴, 보존, 활용, 거기다 하나 더 홍보를 추가한다면 전반적인 인상은 활용과 홍보에 좀 치중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관심을 가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영남 산불로 이렇게 엄청 문화유산을 잃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문화유산 이후에 그걸 활용한다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여기 대책을 보면 그때 국가유산청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좀 자랑을 했던 만유적에 쳤던 방염천이 사실상 보면 등급에 맞지 않는 걸 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청장님 단톡방에 있다는 170명도 이미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방염천을 개발했는가, 그리고 그 개발한 것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산림청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정책에서는 어떤 연구와 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른 부처와의 협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하겠다라는 것만 있어가지고 어떤 기후위기에는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 개발, 연구, 투자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현재 좀 책정이 되어 있는 거가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좀 이제 쉬운 질문은 뭐냐면 눈에 또 다른 게 띄는 게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인데 간단하게 천연기념물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예산 책정한 거라든가 어떠한 것들을 보존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좀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사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은복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동대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나 산불이나 여러 가지 기후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요. 청장님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 한 150억 정도 전반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교육 예산, 그리고 아까 방역부 부분도 우리 지금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지금 재질 관련해서 R&D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 예산도 한 60억이 늘었고, 그래서 단순히 기존에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그 시스템을 좀 강화하려는 한쪽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시고요. 본부장님 제가 이제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저도 보니까 긴급 보수라고 긴급이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긴급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화재에 소실되는 그런 문화재들은 다시 또 설계를 해야만 됩니다. 설계하고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긴급하게 이제 우리가 하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산림청이나 이렇게 협업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잘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R&D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한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연구를 해야 되는가 뭐 수막포라든가 아니면은 뭐 방염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구 부분에 대해서 임종도 원장님께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문화연구소 임종덕 원장입니다. 아까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연구나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에 기후변화 대응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한 자료는 또 보도 자료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국외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리스크 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좋음, 우려, 심각 3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국형으로 5단계입니다.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였고요. 저희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유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 기법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작년에 특허를 냈고요. 출원을 한 상태고요. 금년 11월에 유네스코나 이크롬의 국제구에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점검하는 시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리스크 기법이 개발이 되면 좀 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뿐만이 아니라 다른 풍수에나 태풍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 같아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준 국장. 네, 국립자연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이나 명성 등 자연유산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전시하는 종합적인 기관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전시 품목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연기념물인 지질유산이나 동물유산의 그 표본 박제, 또 화석, 암석, 또 식물유산의 표본뿐만 아니라 명성 같은 경우에 그 한국 정원을 야외에 배치한다든지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전체적인 자연유산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작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지금 기재부에서 KDI로 하여금 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금년 말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선정 그 조사 결과 나오는 데에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2030년까지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에 올해 매년 편성이 297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국가유산 긴급보수비에 10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나 기자. 네, 저 연합뉴스 김예나라고 하는데요. 저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청장님께서 공무원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공무원적 사고방식이 가장 느껴졌던 그런 일종의 이건 꼭 고쳐야 되겠다 싶었던 사례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겠다, 그리고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밑그림을 그리겠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 혹시 북한과 관련한 어떤 활동, 협력, 그리고 뭐 일종의 그런 공동의 어떤 뭐 프로젝트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제가 말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공무원지 사고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두려워해서 뭔가 사업을 주저한다거나 좀 먼저 앞서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감사 중에 그런 감사를 뭐 없애겠다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뭔가가 두렵고 승진이 두려워서 하고자 하는 일도 거의 그냥 주저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우리들이 좀 더 앞서 나가서 일을 또 개발하고 우리가 또 추진도 해 가면서 또 국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면서 이렇게 나가자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유산을 하다 보니 굉장히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함께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자 그런 측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북관계 내년 세계유산위원회는 말 그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대회입니다. 사실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들이 북한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 힘으로는 쉽지 않으니 유네스코에 오줄레 사무총장께 제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를 한국에서 하느니만큼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중재를 해달라.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11월 말에 파리에서 세계 총회 할 때 그때 구체적 논의를 하자를 말씀드렸고요. 이 이야기는 세계 기념물 보존협회 이코모스 위원장이 왔을 때도 3주 전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크롬 회장이 왔을 때도 방한했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는 관점은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DMZ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DMZ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남북한에 유일하게 남은 세계적으로 분단된 유일한 국가에서 가장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역사, 문화, 자연 모든 게 함유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DMZ를 이용해서 세계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함께 이것을 남북한 공동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쩌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에서 신계사라든가 유점사 같은 것들을 민간들이 하는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남북한에 물꼬를 트는데 민간 차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로서 지역은 부산에서 많이 하더라도 저희들이 DMZ에서 평화의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우선 서면으로 유네스코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간발의 차이로 놓치셨던 중앙일보 강일환 기자님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강혜란입니다. 굉장히 정책을 많이 나열하긴 했는데 사실 기시감이 드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게 새로운 건가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좀 사소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순차 개발돼 있는데 조선왕릉은 효령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40기가 다 개방된 게 아닌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전에 어떤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개방을 한다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진 게 있고요. 사실 본래 질문은 그것보다는 저는 경주 황리단길 정비 모델이란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긴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이 정비 모델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 이 9대 역사 문화권을 보면 사실상
그 한반도 전체거든요. 그 남한 전체예요. 서울, 경기, 충북, 전북, 뭐 강원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경주 황리단길 정비 모델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더 궁금해졌는데 황리단길에 이제 국가유산청이 어떻게 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예, 10년 전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2000몇 년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2020년 6월에 제정된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했었다라는 뜻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경주지자체하고 그 당시엔 아마 문화재청이었겠죠. 그 문화재청하고 어떠한 그 공동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했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가유산청에 새로운 과제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뭐랄까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 부분 좀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좀 많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 AI라든가 디지털 에셋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이 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IP를 여기서 뭐 소유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진 않는데, 말씀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게 어떤 부분은 그 디지털 헤리티지 에셋을 그대로 개방해가지고 뭐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고 하겠다라는 건데,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뭔가 뭐랄까 오남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청 입장에서 뭔가를 뭐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주무부처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뭐 디지털 에셋을 활용한다, 뭐 개발하고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유하고, 또 국가유산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부의 어떤 뭐랄까 좀 관리와 책임을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재필 본부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종훈 국장님, 마지막으로는 황건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왕릉 관련돼서 개방 관련돼서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왕릉 40기는 지금 이제 완전 개방이 된 상태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이 비개방 관련된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왕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기 정도의 원묘가 지금 비개방되고 있는데, 또 원묘에 대한 지금 현재 비개방에 대한 개방 부분을 말씀을 갖다가 드린 것이고요. 금년에 하반기에 그 숭강원에 대한 지금 현재 개방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황리단길은 그 고도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도법 자체가 이미 그 2000년대 초반에 시행이 되었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진행이 된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이 넘었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요. 고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곳은 4곳입니다. 경주의 황리단길, 공주의 제민천, 그리고 익산, 부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그 역사문화권법에는 황리단길처럼 기존의 유적지 내에 사람들을 소개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유적과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정비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보시면 경관 개선 사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주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쪽샘지구가 있고요. 하나는 황리단길이 있는데, 쪽샘지구는 대표적으로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소개시키는 형태였고,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대농원과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찾았던 그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모델로 앞으로의 유적 정비 방향을 맞추겠다. 그 내용을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넣겠다. 이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D 원천 자원 개방 쪽에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유튜브 다 보셨을 건데, 거기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인형 뒤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었죠. 그 나무가 국적불명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우리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가 있었다면 그 공간이 대박이 났겠죠. 지금 캐대헌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서울 각 곳이 관광객들로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그 효과죠.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국가유산 원천 소스를 3D 자원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나 게임이나 드라마나 각종 영상 매체에 소개가 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우리 국가유산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게 되고 한국의 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 3D 에셋 사업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료로 다 배포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질문에서 오남용에 대한 문제는 방금 질문에서 저희들이 지금 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 것을 알리는데 저희들의 IP로서 아무도 저희들 외에는 타치 못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적 재산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외부로부터 이것을 도용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못하게 하는, 어찌 보면 지적 상품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국내로 그것들을 이미 개발하고 있고 이걸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남용이나 해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저 모보의 임효정 기자라고 합니다. 그 방금 3D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해외에 비해서 한국 디지털 문화유산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고 3D뿐만 아니라 그 외에 AI나 메타버스 등등 디지털 아카이브가 기록을 넘어서 창의적인 자원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국가유산청이 문화재청에서 분리 승격이 돼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이 국가유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제 막중한 무게와 의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이 담고 있는 철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황거선 국장님 답변, 두 번째는 청장님 직접 답변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드린 3D 에셋과는 조금 결이 다른 AI 쪽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능정보 추진 종합계획을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10억 예산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국가유산을 우리 챗 GPT나 관련된 생성형 AI 모델에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의 것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성의 일부가 나오거나 일본의 성의 일부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연구해서 가지고 있는 19만 7천여 건의 관련 자료와 사진과 도면과 영상들을 한국형, 국가유산형, 생성형 AI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에 서비스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AI 모델을 만들게 되면 저희 행정적에도 굉장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AI를 활용한 유적 분포에 관한 부분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아까 청장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를 찾는 혹은 우리 국내의 관광객들이 자기의 지식 수준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등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해설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AI를 이용해서 그 분에 맞게끔 맞춤형 해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 전에 문화재청이었습니다. 근데 문화재청에서도 이미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유산에 대해서 그다음 무형유산에 대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산이라는 개념이 문화와 자연과 무형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그거 자체가 현재 지금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 안에서 크게 범주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문화재청이란 문화재란 이름은 결국은 문화유산의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개념이 돼서 국가유산으로 작년 5월에 이름이 바꿔졌고 거기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이 크게 가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유산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에서 국가유산의 청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다양화지고 그 다음에 그 세계화되어 있다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6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BBS 홍 기자님. 예, BBS 불교 방송의 홍진호 기자입니다. 그 금강산 유점사를 조계종과 함께 뭐 복원 등을 풀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남북 문화유산 교류에 대해서는 조계종과 우리 정부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조선불교도연맹 지금 뭐 조불련 등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뭐 견해 갖고 있는지 알고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에서 성덕대왕 신종 타종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타종에 대해서 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 이후에 이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사실상 타종이 중단됐고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타종을 한다면 뭐 만찬장 등 뭐 어떻게 구체적 장소와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할지 논의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여기 금강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2007년에 이제 신계사가 복원이 됐었죠. 그때. 그런데 이제 유점사의 복원 합의는 2018년에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합의로도 끝난 상황이고 남북이 막혔죠. 그래서 방금 우리 이제 홍 기자님 질문에 그 뚫리고자 하는 것들은 현재 지금 조계종에서 민간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그 조복련 이런 데는 저희들은 아직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활동하도록 저희들이 듣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믿고 또 맡기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진행되면서 잘 되면 저희들하고 통일부랑 외교부와 함께 또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에이펙에서 선덕대왕의 신종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매년 타음을 확인하는 실험 정도를 계속 하다가 요즘은 좀 2년 정도 약간 못하고 했는데 이번 9월에 이번 달에 이틀 정도에서 타점 실험을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과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타종에 대한 그 제의는 우리가 보신각에서 하는 33일 치는 종이 아니고 일단은 종에 대해서 세기나 강도를 낮추고 전 정상들이 한 라인으로 선을 갖고 있으면서 한 번 정도 치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걸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타종의 그 실험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강도라든가 세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에이펙이라는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과 그런 것들이 또 전통에 대한 문화가 이런 것들이 이 타종의 의미로 해서 전 세계에 확산된다 하는 측면을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7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저는 BTN 불교TV의 배수열 기자라고 합니다. 네, 국가 지정 문화유산 전체 중에 약 30%가 불교 관련 유산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님께서 부임하시고 생각하시는 불교 유산이 가지는 비중과 가치,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남북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동국대에서는 탈북민 출신 학생들과 함께 독도도 같이 가고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 등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데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은 이번에 이제 올해가 9월달이 산사의 길이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불교계와 협업을 자주 이어가고 계시는데 추가로 더 이어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사적이라든가 유산은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30% 정도 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가는 길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행사 뭐 수륙제라든가 또 어떤 뭐 밤에 산사 음악회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산사의 길을 걷는 명상의 길이라든가 이러한 의미로 저희들이 사찰의 고유가 갖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 다음에 문화적인 함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북한 문제, 독도나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천연기념물 지역이 독도고 그런 경우에서 저희들이 이제 민족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과 관계가 결국은 독도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본과도 저희들이 이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들이 잘 절충해 가면서 조율해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8번째 질문은 제가 밑줄놓친 이데일리 장병혁 기자님. 네, 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고요. 그 경복궁 플래그십 스토어 관련 질문인데요. 하나는 그 주차장 부지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에 만들면은 그 다른 주차 문제는 좀 어떻게 되겠는지 대안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체부랑 국립중앙박물관 같이 협력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박물관 문화상품인 저기 뮤즈가 들어오는 건지 다른 상품 브랜드도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상품 팔고 있는 곳이 중앙박물관, 그리고 저희 경복궁 안에라든가 사랑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덕수궁 저희들이 일부 판매하고 있고 또 여러 곳에서 판매하는데 굉장히 정말 줄도 많이 쓰고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국가예산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상품관을 조성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내년부터 8월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다가 할 것인가는 기본 틀은 이제 경복궁에 현재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장에 지하 2층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어떻게 했느냐. 거기는 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미 주차장 허락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복원하고 또 맞물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중앙박물관이라든가 문체부나 아니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또 건축 쪽하고 함께 해가지고 자연에 어울리면서 그리고 어떤 유물의 손상이 안 가고 우리가 보존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논의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곳은 결국 문화상품관을 만들면서 그 상품관 안에 저희들이 각 부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시행한다는데, 결국은 문화상품관인데요. 결국 이 문화상품관이 어떤 쉼터 기능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 올 때라든가 추위에도 좀 이렇게 쉼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작게는 아니고요, 좀 더 크게 해서 현재 예정한 1000평 정도로 밑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것도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잘 또 숙고해서 문화재도 보존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번째 질문은 뉴시스 이수지 기자. 네, 지금 캐비언 때문에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조금 궁금한 게 궁궐이나 아니면은 묘의 입장료가 제가 알기로는 1,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로 해서 오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입장료에 관해서 조정이나 아니면은 방법이 많이 올라온 관광객들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재필 본부장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예, 저 입장료는 한 2005년까지
지금 인상이 됐고 한 20년 동안 지금 입장료가 지금 현행으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이 입장료가 한 3,000원이고 그 외에는 지금 입장료가 지금 한 1,000원 정도로 지금 돼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입장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관심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금년도에 지금 관련된 연구 영역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연구 영역이 나오면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상 용역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 검토를 갖다 할 그런 지금 예정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인상을 전제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여러 나라와 현재 들어온 사람들과 외국인의 비율과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복 입고 온 사람들과 안 입고 온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서두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상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인상이라는 그 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의 패키지 상품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은 뭐 5대 공고를 다니는 데 있어서 1년의 티켓을 우리가 주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티켓을 주면은 누구든지 1년 안에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패키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관람도 있고 어느 때는 될 수 관람도 있도록 또 그런 방법 중에도 하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겨레 노영석 기자님. 예, 한겨레 노영석 기자입니다. 북한 교류를 얘기하셨는데 이전에 청장님들 얘기하셨던 내용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교류를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과정에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색다르게 뭐가 진전된 다른 채널 어떤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구상을 이야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뭐 금강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점사 같은 경우는 휴전선 관련해서 군사지역이 대단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상당히 어렵다고 했던 곳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근거가 있으신 건지 나름대로의 별도 채널에서의 어떤 소통 성과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월대 공동 발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술적인 그런 레벨에서의 어떤 접촉 같은 것들이 거의 지금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지금 당장 어떤 시책의 과제로서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것들이 좀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남북교류는 저희들이 소통의 물꼬를 트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유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 개인 우리 청의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아까 이코모스 위원장에도 제가 이야기했고 이코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우리는 통로를 바로 열 수는 없으니 유네스코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만월대 발굴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막혔던 물꼬를 좀 터보겠다는 그런 시도로서 저희들이 하는 계획으로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될지 장기적으로 될지 아니면 안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저희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민간 교류로 먼저 시작을 하는 방면으로 가면 물꼬가 좀 더 트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수문 기자님.
예, 저 서울경제신문의 최수문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데 보면 국가유산 문화상품 이래가지고 경복궁 스토어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생각할 때 이게 공간의 문제는 아니고, 공간이 부족해서는 아닐 테고 사실 내용인데, 제가 이제 좀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12여 년 전부터 볼 때도 사실 크게 달라진 가치가 않거든요. 꼭 비교를 한다면 여기 그 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념품 내용보다 사실은 한 10년 전에는 훨씬 나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좀 격차가 발생하고, 또 캐리언의 효과가 사실 뭐 사랑도 있는데 그쪽 뮤즈 뭐 이상한 브랜드로 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그 반영이 된 거고 특수가 생긴 거고, 근데 이제 사랑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고, 결국은 이게 내용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그 발표하신 데 보면 다른, 제가 예산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경복궁을 보더라도, 이제 저 불국사 같은 걸 보더라도 석굴암 같은 그걸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한 10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그 공에는 정작 이게 우리 국가유산청의 담당인데 이게 여기에서는 못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을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그 콘텐츠 예산은 저희들이 좀 더 갖고 있고, 이번에 AI와 함께 좀 들어온 예산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다만 지금 질문 중에 내용이 문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168억이죠. 168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좀 정말 잘해보겠다는 것이고, 그 설계 안에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그 아까 말씀 중앙박물관, 뭐 문체부, 그리고 다른 어떤 콘텐츠 진흥원 이런 분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먼저 사전 TF를 좀 가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요. 그래도 내용은 충실하게 저희들하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국가유산청, 그 다음에 문화유산진흥원에서 현재 인천공항도 저희들이 그 샵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안에서 어떤 그리고 공중수장 뭐 교대식도 하고 밤에도 하고 여기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쭉 같이 비교해 보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떠한 그 문화 상품으로, 그리고 문화 상품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품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꼭 캐던 같은 그런 상품도 됐지만은 우리나라의 석굴암이든 아니면 뭐 다보탑이든 아니면 다른 월정사든 관계되는 우리 유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깊이 고민해서,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이항희 기자입니다. 그 생성형 AI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소버린 AI랑 뭐 같은 조직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오픈 AI랑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 비용이나 아니면 인재 채용이나 조직 구성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조직부터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베스트케 있는 정보화 담당관이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I 관련된 조직에 관한 부분을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정보화 담당관실이 있고 국가예산 산업팀 두 부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두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I를 접목한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전 정부에서 같은 기조로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정보화 담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공통 기반 AI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약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안전부나 그 과학기술부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유산청에서는 데이터 기존에 갖고 있는 저희가 뭐 사진, 영상, 도면, 각종 보고서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좀 진행해서 그 궁극적으로는 그 플랫폼에 탑재해서 서비스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네, MBN의 이상주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까지 키아프가 열렸는데 해외 팬들도 많이 오고 시장도 되게 커져서 한국 미술 시장이 커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고미술 시장이 이 규제 때문에 이제 발전이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꽤 있습니다. 이제 뭐 1946년도 이전의 작품들은 해외 이제 반출이나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부분들 고미술의 시장을 이제 발전을 막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일반 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 특히 미술 분야에서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뭐 기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외 반출이나 수출의 폭도 넓히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 다 알고 계시지만 1945년으로 기한을 연기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전체 매매 시장을 조금 더 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매 시장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울문화인. 네, 서울문화인 허중학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한복상점이나 이런 행사에 가면 한복 관련 종사자들이 꼭 저희한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류 영향도 있고 이 고궁에 일단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한복을 많이 입고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아마 이쁘다고 입는 옷이겠지만은 내국인이나 관련 종사자들은 굉장히 반응이 달라요. 굉장히 이게 한복인가 이게 아닐까 정도로 사실은 이게 좀 저렴한 이런 옷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은 이걸 민간한테 이걸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유산청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은 이게 무료 입장을 이 대상을 확실히 규정을 하면 그리고 이 한복 업체에다가 이런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복 한해서 무료 입장을 가능하면 그게 아마 궤도가 천천히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관련돼서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에 문화상품관 관련돼서도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고궁박물관을 가면 경복궁의 입장객에 비해서 고궁박물관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너무 작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박물관하고 고궁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보고 그냥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사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거를 못 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선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재필 본부장님, 정영재 관장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복 관련된 작년부터 좀 논쟁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 한복이냐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람 규정상에 지나친 한복에 예를 들어서 속내의가 보인다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지나친 어떤 소위 말하는 노출 수위가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한복 착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사실 허용을 하고 있고요. 자칫 한복 관련된 글을 가이드라인으로 만약에 만들었다가는 굉장히 좀 규제 요소도 굉장히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사실은 또 저희 유산청이 할 수 있는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입장을 갖다가 좀 유지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립고궁박물관 정영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박물관이
중앙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수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수치로는 지금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가 저희 박물관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문화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가유산진흥원과 협력해서 저희도 박물관과 함께 새로운 굿즈들을 같이 개발하고 보다 좀 더 많은 이런 문화상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경복궁이나 이런 창덕궁에 오신 분들이 박물관에 방문하는 유입에 대한 것도 충분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궁중문화 축전이라든가 이런 기간 중에 우리 박물관과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신가요? 더 기자분들 충분히 질의하신 걸로 봐서 청장께서 좀 마무리.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좀 비좁은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한 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잘 제작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창덕궁에 희정궁도 또 개방을 새롭게 합니다. 조금 짧게 하는데 그런 이유는 알 권리, 볼 권리를 좀 더 드리고 싶고 또 희정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희정궁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정당이죠. 희정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개방하고 또 열어주면서 또 보존도 같이 하지만은 그렇게 좀 더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에이펙도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제 제안이 우리 그 노조위원장이 오셨는데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제10대 국가유산청 노조위원장 황진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역대 노조위원장들이 초청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청장님의 변혁적 리더십을 넘어서 그 슈퍼 리더십이 실현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 가지 청내에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청장님이 오셔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조라고 한다면 사측과 투쟁과 이런 결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청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고 또 사소한 저희들의 요구까지도 정말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의 발전과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저희 노조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김연아 기자님 첫 번째 질문에도 비슷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답이 안 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총 11분 기자분께서 22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매우 감사드리고요. 약간 좀 시간이 지체되고는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자리라서 제가 끊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덕수궁관리소 곽희원 학예연구소의 석조전 해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기자분들만 참석하셔도 되고요. 기사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현장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해설을 하시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2층까지 둘러볼 계획이니까요. 둘러보실 기자분들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